저는 올해 66살 홀로 사는 여성입니다. 후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7년 전 단 한마디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요? 그 여자는 안 돼요. 너무 못생겼어요. 이 한마디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게서 멀어지게 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의 연애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9살 어머니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그로 인해 찾아온 7년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장을 보러 갔는데 지하식품 코너에서 우리 아들을 만났어요. 33살 된 외아들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을 때 처음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도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키가 정말 작았어요. 150cm 정도로 밖에 안 보였거든요. 우리 아들은 178cm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도 제가 상상했던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야. 어머니, 아버지, 제 친구 민경이에요. 친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니 그냥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민경이라는 그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환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만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귀는 여자 말이에요. 좀 그래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뭐가 그런데? 키도 너무 작고 예쁘지도 않고 너무 못생겼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외모가 뭐 그리 중요해. 그렇다고 아무나 데려와도 되나요? 우리 아들만큼은 안 돼요. 우리 아들만큼은 뭐? 당신이 정해주겠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났거든요. 물론 첫 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내 자식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경이 집에 데려가도 될까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그 여자를 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과 함께 민경이가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키는 작았고 제가 기대했던 며느리 상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정환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인사는 정말 정중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과 선물까지 들고 왔고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민경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집안 얘기도 들어보니 부모님이 아파트도 크게 갖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환이가 항상 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자랑하던데 언젠가 꼭 배우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맞벌이 하셔서 어릴 때부터 제가 집안일을 많이 도왔거든요. 요리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성격이 좋아도
우리 아들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민경이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애 같은데?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하지만 키도 작고 인물도 너무 없고. 또 그 얘기야? 아들이 좋아하면 된 거 아니야? 왜 그래 자꾸?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모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게 어디 있어? 나도 우리 아들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날부터 남편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민경이를 좋아했거든요.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 뭐가 불만이야?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석 달 후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거실에서 저희 부부 앞에 앉더니 어머니, 아버지, 민경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승낙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 이유가 뭔데요? 민경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너한테는 안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민경이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다 뭐야?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민경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남편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아들 말도 들어봐. 그 애가 나쁜 애도 아니고. 당신은 몰라요. 내 마음을 당신이 뭘 알아요. 그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아들은 저와 말도 안 하려고 했고 남편은 계속 제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민경이를 정말 알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대야, 절대 반대야. 어느 날 밤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야. 아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다 빠지고 나도 매일 속이 다 터져.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편견과 고집이 당연한 거야? 결국 아들이 선언했습니다. 어머니가 승낙을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민경이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식장에 갔을 때 민경이를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예뻤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드레스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싸웠고 상처를 줬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식 내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 민경이가 제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과 자존심이 그 미안함을 삼켜버렸어요. 결혼식 후에도 저는 냉랭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인사하러 와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민경이가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들 부부가 인사차 왔습니다. 민경이가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유명한 건강식품이에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한마디만 하고 말았죠. 민경이도 점점 지쳤나 봅니다. 처음엔 계속 노력했거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요리해서 가져갈까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제가 계속 냉대하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한 번은 민경이가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때 민경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 집안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저와 민경이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은 제게 계속 화를 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그게 이유야? 그게 아니라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남편의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매일 싸우니까 혈압이 오르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화장실에서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깼습니다. 가보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수술은 하겠지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아들과 민경이도 병원에 왔습니다. 민경이가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민경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남편은 3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좀 잘해.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장례식 때 민경이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손님 접대까지 친딸처럼 도와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경이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남편 장례 후 아들 부부는 민경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큰 아파트고 부모님도 계시니까 더 좋겠죠.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사실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경이가 싫어할 게 뻔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싸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나는 잘 있어. 밥은 잘 드세요? 그래, 잘 먹고 있으니 걱정 마라. 항상 내 대답은 짧게 끝났습니다. 아들도 민경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아들 부부는 민경이 부모님과 보내고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서 절하고 정말 쓸쓸합니다. 가끔 아들이 민경이 모르게 혼자 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맙고 동시에 미안합니다. 아들이 눈치 보면서 와야 하니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환아, 민경이한테 내가 미안해 한다고 전해줘라.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2년 후 드디어 용기를 내서 민경이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민경아? 네, 어머님. 민경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 미안하시다는 건가요? 그때 너희들 결혼 반대했던 거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 민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그래요. 민경이에게는 그냥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뭐 하자는 말씀이에요? 민경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더군다나 외모를 가지고 그러시니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되었겠어요? 민경이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건 정말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민경이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민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경이의 상처받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그 후로도 몇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하지만 민경이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추석 때 아들 부부가 잠시 인사차 왔습니다. 민경이가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형식적이었어요. 민경아, 어머니가 만든 나물 좀 가져가거라. 괜찮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좀 가져가지. 그제야 민경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 감사합니다도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또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봅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들. 저도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없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제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아들이 병원에 와서 며칠 간병을 해줬는데 민경이도 마지못해 몇 번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민경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민경아,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때 잠깐이나마 예전처럼 대화가 됐어요. 하지만 퇴원하고 나서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병문안도 와주고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웠거든요. 그때부터 더 간절해졌습니다. 정말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상처도 깊어졌고 지금은 아들이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저는 66살이 되었고 7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정말 키가 작고 예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완벽한 아들을 누군가와 나누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들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솔직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아들을 잃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부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 문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후회하겠구나. 가끔 아들이 혼자 옵니다. 어제도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있다. 민경이가 안부 전해달래요. 그래. 고맙다고 해주렴. 사실은 민경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이다.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난달 정말 용기를 내서 민경이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을 담으려고 일부러 손편지로 썼습니다. 요즘은 다들 카톡이나 문자를 하는데 저는 손으로 정성껏 썼습니다. 민경아, 못난 시어머니다. 7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편견으로 너를 대했구나. 키가 작다고 예쁘지 않다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다. 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정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왜냐하면 내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어리석은 나의 욕심이었어.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정말 혼자가 돼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단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너에게 말하고 싶을 뿐이야. 편지를 쓰면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고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어 우리 사이가 좋아지기를 무한히 기원했습니다. 손글씨가 번질까봐 휴지로 닦아가며 썼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민경이가 편지 잘 받아봤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읽어봤다고만 하던데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체념하고 삽니다. 민경이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접었어요. 당연한 거죠. 7년 동안 받은 상처를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혼자 먹고 오후에는 산책하거나 TV 보고 저녁도 혼자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가끔 아파트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쟤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면 정말 이들에게 미안한 일이죠.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며느리는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합니다. 한 번은 같은 아파트 사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도 반찬해서 갖다 줬어. 정말 효부야.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부럽고 슬픕니다. 아들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가끔 혼자 와서 한숨을 쉬거든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어머니하고 민경이 사이 말이에요. 됐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경이도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았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나 봐요. 더군다나 외모 때문에 미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민경이에게 트라우마를 준 거였네요. 어머니, 민경이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들어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민경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고 말씨도 곱고 저에게 배우고 싶다고까지 했는데 나는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결혼도 반대하고 그때 만약 제가 마음을 열었다면 지금쯤 정말 좋은 관계가 됐을 텐데 민경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을 테고 저도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외로움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키 작은 여자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키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지금 보면 키가 작아도 예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첫 인상과 외모에만 사로잡혀서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때는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결혼한 지 7년하고 8개월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민경이는 여전히 저에게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저는 여전히 외롭게 혼자 살고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부부는 민경이 부모님과 보내고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립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왁자지껄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만의 외로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가끔 TV에서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과 함께 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려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발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민경이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하소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